코스페이시스 응용편입니다. 1차시 VR 바다 공간 만들기 3D 환경에서 바다 공간 제작하기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응용편 1차시에서는 장면을 추가하고 추가한 장면에 코블록스 코딩을 통해서 장면을 전환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다이버가 바닷속으로 다이빙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해 볼 예정이고요. 자, 바닷속 장면에서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범고래, 또 난파선, 그리고 상어, 불가사리와 꽃게, 물고기떼 등의 그리고 바닷속으로 이제 다이빙한 다이버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적용해 볼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는 범고래와 다이버에 경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경로를 추가하고 추가한 경로를 따라서 범고래와 다이버가 이동할 수 있도록 코블록스 코딩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물고기 떼로 보일 수 있도록 물고기 여러 마리를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볼 텐데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묶을 때는 키보드의 Shift 키를 이용해서 그룹 만들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를 이제 오브젝트를 모두 적용한 다음에는 이 물고기 떼에 코블록스 코딩을 통해서 회전과 이동 코드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생물 중에서 꽃게에는 꽃게가 이동하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코블록스 코딩으로 적용해 볼 예정이고요. 불가사리에는 애니메이션을 변경하는 코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코스페이시스로 접속을 하셨다면 코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코스페이스 만들기에서 장면 선택 중 3D 환경의 Empty Scene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mpty Scene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상단에 있는 메뉴와 하단에 있는 메뉴 그리고 좌측에 있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좌측에 있는 메뉴,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혹은 이미지가 겹쳐 있는 것 같은 이 아이콘 버튼을 눌러주시면 장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화면에서 주어지는 첫 장면이 이렇게 1번 장면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장면을 추가할 때는 장면 메뉴 하단에 있는 새 장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장면을 클릭하면 처음 코스페이스를 만들 때 장면을 선택했던 화면이 다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똑같이 3D 환경에서 Empty Scene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처음 코스페이스를 만들 때 템플릿을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3D 환경 그리고 360도 이미지 외에 머지 큐브 항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하지만 코스페이스에서 제가 처음 선택을 할 때 3D 환경 장면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새 장면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는 장면에서는 머지 큐브는 나오지 않고 3D 환경과 360도 이미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되는 장면도 똑같이 3D 환경에서 Empty Scene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면 1과 장면 2 이렇게 두 개의 장면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오늘 이번 차시부터 만들어 볼 가상 환경은 바다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있는 코스페이스 18번이라는 이 코스페이시스 이름을 저는 이제 바다로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 코스페이스의 전체 이름은 바다이고요. 자, 바다에서 첫 번째 장면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다이버 모습을 구현할 예정이어서 바다 위 배와 다이버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겠습니다. 장면 1의 이름은 바다 위 배와 다이버로 이렇게 정해 주었고요. 장면 2는 바다 속에 있는 침몰한 배와 그 배 주변을 수영하는 다이버 모습을 구현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다속 배와 다이버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장면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각 장면에 필요한 배경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면 1의 배경을 추가해 볼게요. 자, 이 장면 메뉴를 모두 설정을 완료했다면, 그래서 이 메뉴 창을 닫을 때는 사진 두 개가 겹쳐 있는 것 같은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배경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메뉴를 이용을 해야 하죠. 라이브러리, 업로드, 배경 이 세 가지 중에서 배경을 클릭해 주시고요. 배경에서 수정을 눌러서 먼저 장면 1이기 때문에 바다 위 모습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 위 배와 다이버 장면에서는 이렇게 바다 위 수면 모습을 적용을 했고요. 자, 이제 장면 2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바닷속 배경 모습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경으로 가서 수정을 눌러서 배경 선택 화면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이 세 번째 배경을 보시면 바닷속 수중 이미지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배경 항목을 한 번 더 클릭해서 메뉴바를 닫아 주시고요. 자, 장면 1은 바다 위 수면의 모습, 장면 2는 바닷속 모습, 이렇게 배경까지 적용이 모두 되었습니다. 이제 장면 메뉴를 다시 닫아 주시고요. 라이브러리로 이동을 해서 각 장면에 필요한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면 1에 필요한 아이템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장면 메뉴를 다시 열어서 장면 1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화면을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장면 메뉴를 다시 닫아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다 위 장면에서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다이버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자, 그럼 배는 여기에 있는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 수송으로 가시면 아래에 땅, 물, 하늘 이렇게 세 가지 세부 범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물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배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배 2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배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배, 이렇게 2가지 배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전체적으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마우스 휠을 뒤쪽으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예, 이 첫 번째 배는 일반적인 범선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배는 약간 유령선 혹은 바닷속에 이제 침몰해 있는 배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배의 모습은 장면 2에서 적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 아이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큰 배, 범선 오브젝트를 오늘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장면에서는 이 범선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고 다음 장면 2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유령선 혹은 침몰한 배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선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에 조금 다른 바다 부분이 비어 있으면 약간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작은 배도 몇 개 더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작은 배, 이제 보트로 보이는데요. 이 보트를 한 2개 정도 복사를 해서, 자, 복제를 해서 옆에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혹은 오브젝트를 복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복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보트를 하나 복제를 했고요. 자, 이 아이템 바로 옆에 이어서 이렇게 복제를 할 때는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고 아이템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바로 아이템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배를 복제하면서 같은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쉽게 바로 이렇게 아이템을 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범선에 타고 있는 다이버 오브젝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장면에 여기에는 오브젝트에 좀 더 가까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기초편에서 연습했던 기능을 하나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범선 그리고 작은 보트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총 오브젝트 5개가 바다 위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이 범선 오브젝트를 가운데에 오게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의 가운데에 오게끔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범선을 클릭한 상태로 키보드의 V키를 눌러주시면 범선이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상태로 이렇게 쭉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자, 라이브러리 항목을 살짝 닫아 볼게요.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렇게 닫았고요. 키보드의 V키를 눌러서 범선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게끔 했는데요. 이 상태로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돌리면서 오브젝트를 확대하다 보면 네, 이렇게 범선이 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범선 부분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가 좀 더 편리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범선의 갑판 위에 다이버 오브젝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로 다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캐릭터로 이동을 주시고요. 자, 캐릭터 중에 사람, 직업, 히스토리컬, 기타 이렇게 4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직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직업을 클릭하면 우주선, 자, 우주 비행사, 그리고 또 소방관, 또 이제 건축사, 혹은 이제 건설하는 사람, 그리고 경찰관, 그 옆에 다이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남성 다이버 오브젝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오브젝트를 가져올 때는 자, 처음 가져온 상태 그대로 마우스 클릭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큰 오브젝트 뒤쪽으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서 확인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우스 클릭을 풀지 마시고 그 오브젝트가 혹은 아이템이 나의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그 지점까지 가져와서 그 상태로 마우스 클릭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항목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이 메뉴를 닫아 주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남성 다이버 오브젝트가 지금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는 드래그해서 올리기 항목을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었고요. 이번에는 위에 있는 두 메뉴 중에서 이동 모드를 선택해서 각 화살표를 조금씩 사용을 해서 이 갑판 위로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려서 다이버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을 하고 키보드의 V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범선 오브젝트를 클릭한 상태로 V키를 눌러서 이 범선이 화면의 중앙에 위치했었는데요. 이제는 다이버, 남성 다이버가 지금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돌려서 오브젝트에 좀 더 가까이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성 다이버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회전 모드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옆면을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옆면을 보고 있죠. 자, 이 상태로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과 화면을 이렇게 화면의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운데 원을 조금 이렇게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마우스 휠을 뒤쪽으로 돌리면 네, 다이버가 배의 이렇게 옆쪽을 보는 상태가 지금 되면서 이렇게 바다 쪽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다이버에게 한 가지 더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메뉴 중에 애니메이션 항목을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는 posture, 자세가 float upright로 되어 있습니다. float라고 하면 둥둥 떠다니는 것, 그러니까 유영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upright는 이렇게 똑바로 선 상태로 유영하는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갑판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속에서 float, 유영하면서 똑바로 서 있는 자세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으로 가서 적절한 동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posture에서도 적절한 동작이 있는지 살펴보고, 액션에서도 지금 갑판 위에 있는 모습과 어울리는 동작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posture, 자세에서 neutral, 중립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뉴트럴로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자, 뉴트럴로 선택을 하자. 네, 다이버가 이렇게 갑판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다이버 오브젝트가 조금 뒤로 밀려난 상태여서 다시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한 다음 가운데 있는 연두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요. 자, 연두색 화살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면 그 상태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겠습니다. 자, 조금 더 당겨서 자, 이렇게 해서 바다 쪽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이 되게끔 조정을 해 주었고요. 크기도 조금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선택을 한 다음 자, 오브젝트의 크기를 좀 더 이렇게 키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버 오브젝트에 코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다이버 오브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자, 이름을 다이버 또 이렇게 한글로 바꿔 주었고요. 자, 코드도 선택을 해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다 위에 범선과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다이버 장면은 거의 모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한번 플레이를 눌러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플레이를 누르자 배의 끝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마우스를 장면에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야 배와 이 다이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중심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있는 이 카메라가 보이시나요? 네, 이 카메라가 지금 현재 범선 위치와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아래쪽에 그리고 좀 뒤쪽에 가깝게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 화면을 눌렀을 때 배 뒷부분이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한 다음 자, 먼저 연두색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약간 뒤쪽으로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하늘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었습니다. 자, 조금 더 위로 한번 당겨 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가 좀 뒤쪽으로 물러나서 그런지 배의 중간부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다이버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트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 자, 카메라 위치가 아래로 이렇게 쿵 내려온 것 같은 느낌 느끼셨나요? 자, 다시 한번 편집 화면으로 돌아갔다가 자,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면 카메라가 조금 전에 조정해 준 상태 그대로 위로 살짝 올라가 있죠.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전히 카메라가 아래로 이렇게 쿵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카메라 항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카메라 오브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네 번째에서 이 카메라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항목에서는 카메라의 이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카메라 이동이 걸음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걸음은 사람이 실제로 걷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카메라가 이동하게끔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고정 위치를 한번 선택을 해서 그 상태로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래로 쿵 떨어지진 않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 상태로 한번 키보드에 방향키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방향키를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위치는 바뀌지 않고 아래 그리고 위 그리고 양옆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고정 위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특정 위치에 고정이 되어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하죠. 자,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카메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카메라 항목을 선택을 해서 비행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행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X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비행을 선택하니까 카메라가 쿵 떨어지지 않고요. 자,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비행 모드는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 이미 떠 있는 상태여서 아래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거나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를 좀 더 위쪽으로 조정을 했을 때 그 위치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치, 그러니까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카메라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 카메라 이동 방식 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회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회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자, 기본편에서도 이제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 카메라를 포함해서 카메라 주변에 큰 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자, 이 상태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고정 위치를 선택했을 때와 약간 유사한데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자, 고정 위치를 선택했을 때는 좌우 방향키를 클릭했을 때 카메라가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라보는 방향만 바뀌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래 위 방향키를 이렇게 적용했을 때 아래 위로 약간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양옆 방향키를 선택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양옆에 그려져 있는 큰 원을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이동 방식에 따른 장면이 보여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자,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 장면에서는 고정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면 주변 모습이 그 고정된 위치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 장면에서는 필요한 오브젝트를 모두 적용을 하고 카메라 위치 그리고 또 카메라의 이동 방식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장면 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장면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장면 2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2의 제목은 바닷속 배와 다이버였죠. 조금 전에 바다 위에서는 오브젝트 중에서 범선 오브젝트를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라이브러리에 수송 그리고 물 항목으로 이동을 해서 약간 유령선 느낌이 나는 침몰한 배 오브젝트를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몰한 배 주변을 이렇게 헤엄치면서 움직여줄 캐릭터 중에 잠수부를 한 번 더 이렇게 데려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 위에 갑판 위에 있었던 똑같은 다이버 오브젝트를 가져와 볼 텐데요. 자, 라이브러리 캐릭터 중에서 직업으로 이동을 한 다음 여기에 있는 다이버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의 크기부터 먼저 조정을 해 주었고요. 지금 현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보면 Posture, Float Upright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똑바로 선 상태로 물속에서 유영하는 자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침몰한 배 주변을 헤엄치면서 돌아다니려면 지금 현재 자세보다는 누운 상태로 혹은 엎드린 상태로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액션으로 이동을 해서 Float and Swim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액션에 float and swim을 찾아서 float, 떠서 swim, 수영하는 상태. 자, 이 상태를 찾아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리고 X를 눌러서 자, 다이버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약간 엎드린 상태로 수영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반쯤 파묻혀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는 오브젝트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 중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선택을 해서 약간 위로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오브젝트가 이동을 하고 있나요? 네, 다이버의 등에 있는 산소통, 가스통이 지금 따로 움직이고 있죠. 이 가스통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스탱크 1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데요. 자, 아래에 보면 떼기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기 항목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떼기 항목을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붙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가스탱크가 이 잠수부, 그러니까 다이버의 등에 붙여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자, 이 상태로 이번에는 다이버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가스탱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붙이기로 다이버의 등에 이렇게 가스탱크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가스탱크가 방향이 지금 아래쪽이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끔 적용이 되어 있어서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회전을 시킬 때는 이렇게 빨간색 원을 따라서 이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해서 아래에 있는 이 연두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다이버의 등에 이렇게 붙은 상태가 되도록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그래서 다시 가스탱크 오브젝트가 다이버에게 붙여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렇게 붙이기가 되어 있는 아이템은 붙이기 되어 있는 아이템이 붙여져 있는 아이템, 지금 현재는 다이버가 되겠죠. 다이버를 움직일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붙여져 있는 아이템을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가스탱크와 그리고 다이버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상태로 자, 키보드에 Shift 키를 눌러서 가스탱크와 그리고 다이버 오브젝트를 함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룹 만들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자, 그러면 자, 가스통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다이버와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다이버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통 오브젝트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니면서 위치가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 오브젝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움직이고자 할 때에는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자, 그룹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룹 만들기가 아닌 그룹 해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바다 위 장면에서 다이버의 이름을 변경을 해 주었었는데요. 같은 이름으로 여기서도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위에 나오는 이 이름 창에 다이버로 이렇게 이름을 넣어 주었고요. 아래에 있는 코드를 눌러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오브젝트는 모두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바닷속 공간에서는 여기에 암초,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바위, 돌과 그리고 바닷속을 수영하는 이제 물고기, 그러니까 해양 생물, 또 여기에 있는 바다에는 해초 같은 것들을 추가로 좀 더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서 마우스 휠을 뒤쪽으로 돌려서 화면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쪽에 다이버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난파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잘 보시면 이렇게 모눈 모양으로 네모난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네모난 영역 안에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아이템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눈 모양의 이 판 안에서 외곽 부분에 바위나 돌 같은 오브젝트들을 두고, 그리고 그 옆에는 해초를 같이 둔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는 물고기 오브젝트를 두어서, 그래서 이 바다 공간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로 가서 자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자연에서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계속 눌러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추가 오브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큰 바위 오브젝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끝쪽에 지금 현재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을 놓을 수 있는 영역의 끝쪽에 이렇게 바위를 두었고요. 좀 더 옆으로 이동해서 작은 바위도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바위는 조금 크기를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바위를 두고, 자, 좀 더 옆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한 약간 기암 괴성 모양의 바위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놓아서 좀 더 멋있는 이런 바다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곽에는 이렇게 바위들을 놓았고요. 이번에는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이쪽에 있는 해초 오브젝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해초 오브젝트는 큰 바위, 약간 출입구, 문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이 문 느낌이 나는 바위 앞쪽에 이렇게 해초를 두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하나만 두고 조금 뒤에 복제를 해서 약간 이제 해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지역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동물 항목으로 이동을 해서 라이브러리의 동물 항목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동물 항목에 있는 땅, 물, 하늘 중 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로 가면 꽃게, 그리고 돌고래, 약간 정어리처럼 보이는 물고기인데요. 그리고 범고래, 상어, 또 불가사리, 이런 바다 생물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다 꺼내서 이 안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꽃게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돌고래, 정어리, 그리고 범고래, 상어, 자, 불가사리까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금 좀 단조롭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있는 이 물고기 오브젝트들을 조금씩 회전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변화를 한번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어 오브젝트를 한번 회전해 볼까요? 자, 오브젝트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에 하늘색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을 이렇게 돌려서 원을 선택하면 원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로 그대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방향을 이렇게 조금씩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게는 그대로 둘까요? 그리고 정어리는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는 크기를 살짝 키워서, 불가사리는 원래 바닥에 있는 생물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 이 상태로 두고, 그리고 회전을 시키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고기들이 전부 다 비슷한 높이에 현재 있어서요. 약간 높이를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높낮이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먼저 다이버의 높낮이부터 조금 조정을 해볼까요? 자, 오브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자,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4개의 메뉴가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위로 이렇게 띄울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이버를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띄워 주었고요. 자, 범고래는 이 정도,
그리고 상어는 좀 더 높게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고래는 상어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코스페이시스는 아시다시피 3D 환경이기 때문에 높이와 깊이 그리고 좌우 너비가 다 있는 이런 가상현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살짝 바꿔서 오브젝트들이 어디에 이제 놓여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좀 더 가깝게 정확하게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화면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서 오브젝트들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정어리도 이렇게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꽃게와 불가사리는 바닥에 그대로 두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제하는 작업을 통해서 무리,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어리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한 20개 정도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 정어리 때를 한번 표현을 해볼 예정이고요. 해초는 해초도 비슷하게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복제를 해서 이렇게 해초 숲 같은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어리 오브젝트를 한번 복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오브젝트를 화면 중앙에 오게 해서 작업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오브젝트를 화면의 중앙에 오게끔 하고 싶다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V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화면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 정어리 혹은 이제 물고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오브젝트를 이제 복제하고자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 복제를 눌러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 다시 한번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Alt, Alt키를 누르고 그 상태 그대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오브젝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물고기를 복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총 4개의 물고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물고기들을 한번 그룹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어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마치 하나의 큰 물고기처럼 한 번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물고기들도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 때는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4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룹 만들기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 4개의 오브젝트를 바로 복제하는 항목도 있고 또 삭제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룹 만들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4개의 물고기가 4마리의 물고기가 그룹이 되었죠. 이 상태로 자, 이렇게 4마리의 물고기가 그룹이 된 상태로 마우스 자, 키보드에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로 키보드에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4마리의 물고기가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총 8마리가 되었죠. 자, 8마리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그리고 다시 조금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물고기 떼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있는 4마리 물고기와 자,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 4마리의 물고기와 아래에 있는 4마리의 물고기를 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총 8마리의 물고기가 선택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위에 있는 물고기 4마리와 아래에 있는 물고기 4마리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똑같이 8마리의 물고기를 그룹으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화한 상태에서 또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총 16마리의 물고기 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고기를, 자, Shift 키를 눌러서 총 16마리의 물고기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마리의 물고기 그룹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자, 그룹 4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물고기떼 이렇게 바꿔주었고요. 아래에 있는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해서 조금 뒤에 이 물고기떼가 난파선 주변을 이렇게 헤엄칠 수 있도록 한 무리로 이렇게 헤엄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고기 떼는 모두 배치가 되었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해초를 한번 복제를 해서 조금 전에 물고기 떼를 만든 것처럼 해초 숲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해초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로 V키를 이렇게 누르면 해초가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의 중앙에 이렇게 오게 되죠. 자, 오브젝트를 복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제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는 방법으로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초는 그룹화를 해서 움직이게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해초 그룹이 생기게 돼서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하나씩 복제를 해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초 숲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Alt키로 복제하는 방법을 계속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해초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또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 Alt키 눌러서 드래그, 또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 이런 방법으로 한 10개 내외 정도 해초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해초숲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로 잠깐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자연 중에서 여기 있는 초록색 해초 옆에 보면 이렇게 분홍색 느낌의 이제 풀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3개 정도 자, 라이브러리를 다시 눌러서 이 항목을 닫아주겠습니다. 한 3개 정도 복제를 해서 옆에 좀 더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키보드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해초 숲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우스 휠을 뒤쪽으로 돌려서 화면을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화면에 경로를 추가를 해서 경로를 따라 다이버 그리고 각각의 이제 물고기 또 물고기 떼가 그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헤엄치도록 그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휠을 뒤쪽으로 돌려서 화면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라이브러리 항목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3개의 메뉴 중 특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수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첫 번째 카메라가 있고요. 그 카메라 옆에를 보시면 아래에 바닥에 있는 도형 같기도 하고 약간 길 같기도 한 메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번째에는 이 메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창은 다시 닫아 주시고요. 자, 지금은 오브젝트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양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상단에 있는 4개의 메뉴 중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클릭을 하고 크기를 좀 더 크게 이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중간중간에 파란색 지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경로 오브젝트입니다. 혹은 경로 아이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파란색 지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자, 그 전에 위에 있는 창을 좀 더 확인이 쉽도록 창을 다시 한번 이동 모드를 눌러서 이렇게 꺼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로 메뉴를 선택을 한 상태로 지점 하나를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 색깔이 형광색 혹은 연두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지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면 색깔이 연두색 혹은 형광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로 마우스로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마우스 왼쪽으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위에 두 개의 메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 모드이고요. 두 번째는 드래그해서 올리기입니다. 자, 드래그해서 올리기나 이동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 이 지점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이렇게 형광색으로 바꿔주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앞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밀거나 혹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경로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위에 생성되어 있는 메뉴 중에서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 지점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지점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꼭 선택을 해야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자,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닥에서 이렇게 경로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 주었는데요. 자, 지금은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 롤러코스터 모습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로 메뉴를 활용해서 바로 이제 코스페이시스에서 가상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메뉴를, 이제 경로 메뉴를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경로는 자, 가까이에 있는 이 범고래가 헤엄치는 경로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범고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로도 크기가 좀 더 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도 당겨주고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자, 바닥에 너무 붙어있게 되면 범고래가 이 바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점 다 위쪽으로 좀 더 이렇게 띄워주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띄울 때는 반드시 드래그해서 올리기 항목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사용해서 자, 경로의 각 지점을 선택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경로를 바닥에서 좀 이렇게 띄워 주시고요. 자, 바닥에 그래서 붙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혹시 확인하셨나요? 제가 하나씩 선택해서 이렇게 띄울 때는 그 지점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경로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메뉴가 생성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 경로 전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로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이제 각 지점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습이 잡힌 것 같아서 경로 전체를 선택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띄워볼게요. 근데 화면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작업을 하기가 좀 더 낫겠죠. 그래서 마우스 휠을 뒤쪽으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이 난파선에 돛대라든가 기둥과 만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로에도 이름을 지정을 해주어야 코블록스 코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수월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 라운드 패스라고 이렇게 이제 둥근 경로, 둥근 길 이렇게 이름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범고래가 헤엄칠 경로이기 때문에 범고래 경로 이렇게 정해주겠습니다. 자, 코드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이 경로 메뉴는 코드를 적용을 해서 특정 오브젝트가 이동하게끔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코블록스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꺼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함께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고래 경로를 이렇게 적용을 해 주었고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범고래 오브젝트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범고래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코드를 코블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활성화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코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딩 언어 코블록스,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중에서 코블록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적용될 블럭으로는 동작 항목에 있는 세 번째 블럭 다이버를 5초 동안 범고래 경로를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기 이 블럭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로는 범고래의 경로니까요. 다이버가 아닌 범고래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아이템을 변경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5초 동안은 한 15초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좀 늘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드 부분을 다시 눌러서 코드를 닫아 주시고요. 코드 작업을 완료를 해 주시고 현재 화면을 살펴보시면 카메라가 이 난파선과 그리고 상어 이 뒤쪽에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가까운 아래쪽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를 조금 이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범고래 경로가 범고래의 이동 모습이 보이게끔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카메라의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먼저 연두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화살표, 하늘색 화살표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카메라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카메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카메라 항목을 선택해보면 지금은 걸음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네, 카메라가 사람이 실제 걷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위쪽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카메라 항목으로 이동을 한 다음 비행 항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범고래가 경로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조금 전에 이 난파선 위쪽으로 적용한 경로를 따라서 범고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5초 시간이 지나니까 범고래가 이렇게 멈췄고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 항목을 클릭을 해서 조금 전에는 범고래가 15초 동안 범고래 경로를 따라서 앞으로 이동을 하다가 15초가 지나니까 딱 멈췄는데요. 15초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동작을 반복하게끔 하려면 어떤 블록을 적용해주면 될까요? 네, 이 코블록스에 있는 메뉴 중에서 제어 항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어 항목으로 가보면 무한 반복하기, 또 한 번 반복하기 이런 반복하기 블럭이 있죠. 그래서 이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반복하기 블럭 안쪽에 범고래가 범고래 경로를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기 블럭을 넣어주시면 이 동작을 범고래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서 범고래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번에는 범고래가 15초가 지나도 멈추지 않고 경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코드 항목은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